지난 8월 전남 나주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살인미수 세터민 최근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이 초동 대처에 또 문제가 있었고 수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정국입니다. 자, 이게 경찰이 어떻게든 잡은 과정이 궁금한데 어떻게 잡게 됐습니까? 네, 탈주범 유태준 씨는 은신하던 인천 남동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인천이요? 일주일간 잠복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유 씨를 검거했는데요. 예. 잠적 뒤 2달 넘게 오리무중이던 유 씨의 행적은 다름 아닌 수원에 있는 은행에서 확인됐습니다. 통장을 재발급받았다가 덜미가 잡힌 건데요. 유 씨는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에 있는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탈북자인 유 씨는 지난 2004년 이복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과 치료 감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전남 나주에 있는 정신병원에 수용됐다가 지난 8월 1일 전자발찌를 끊고 탈주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그 화면을 봐도 이해가 되고요. 압송 당시 그 경찰서 분위기가 굉장히 격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몸싸움도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반항을 한 건가요? 네, 이게 이 경찰이 이 의경을 동원해서 이 압송 과정에 기자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영상입니다. 밀어붙여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저희 광주지국의 이승배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밀어붙여 대형 만들어라고 외쳐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의경을 지휘해 이 기자들을 밀어냈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장면은 화면에도 고스란히 잡혔는데요. 거의 시위대나 폭력 조직을 진압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전남지방경찰청장과 나주경찰서장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황당한 게 이미 경찰 측과도 취재 협의를 그렇죠. 미리 마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유 씨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돌발 행동을 해서 당황해서 그랬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경찰이 탈주범 유 씨의 입을 막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자, 왜 입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어쨌든 이 취재진은 시위 진압하듯 밀어붙인 경찰의 태도는 참 황당합니다. 자, 이 탈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경찰이 인력을 동원해서 주변을 열심히 수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잡히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나주경찰서 브리핑을 통해 밝혀진 건데요. 네. 유 씨가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탈주를 시작한 게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반쯤입니다. 곧장 병원 뒷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룻밤을 지새운 뒤 이튿날 아침 일찍 산에서 내려와서 서울 구로구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고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면서 70여일간 일반인처럼 생활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수색에 나섰던 경찰은 도주 첫날 뒷산을 수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유 씨는 2차례 탈북 경력이 있었던 데다 살인 미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까지 제기됐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가 8월 1일 한여름으로 해가 길었는데도 곧장 뒷산을 수색하거나 야간 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방심한 사이 유 씨는 경찰 통제선을 뚫고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근 도로나 빈집을 위주로 수색했고 날이 어두워져서 야간 수색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탈주범 유 씨가 포위망을 뚫은 것도 모르고 오랜 기간 M1 뒷산만 쥐잡듯이 뒤졌습니다. 이 같은 부실한 초동 대처 때문에 수사력만 낭비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등잔 밑에 뒷산이 어두웠군요. 자, 유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나섰을 때 가진 게 별로 없었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간 겁니까? 네, 유 씨는 애초에 돈을 100만 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도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당을 받기 위해서 유 씨가 통장을 재발급받으면서 탈주 뒤 처음으로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유 씨가 통장을 만든 게 지난달 7일입니다. 예. 그런데 경찰은 이보다도 한 달도 더 지나서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에서야 유 씨가 통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달 넘게 유 씨의 계좌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은 건데요. 그러네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꾸준히 계좌를 확인해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유 씨 검거도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됐습니다. 유 씨를 검거할 당시에 집에서는 구명조끼와 오리발, 잠수 장비 등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인천 월미도까지 사전 답사하면서 월북 준비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예.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유 씨를 영영 못 찾을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으로 간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넘어갈 뻔했군요. 자, 경찰 수사가 허술해서 오히려 잡힌 게 신기할 정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우선 경찰은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2시간 전쯤에 법원에서 실질 심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우선 경찰은 미리 이 유 씨가 계획해서 도주한 건지 아니면 우발적인 건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10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서 도주한 것 등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도주 과정에서 만난 노숙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도 만들고 집도 계약했는데요. 도주 뒤 행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으로 도주하려 한 정황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나연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